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연결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N차 감염이 시작됐는데 광주시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송파구 확진자를 고발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광주시에 이어 전라남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재판 때 불출석한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이번에는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5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확진자에서 시작된 광주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2차 또 3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광주시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송파구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서울 송파 60번과 연결된 코로나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송파 60번째 확진자의 친인척과 접촉한 2차 감염자들로 WSL에서 2명, 희망 직업전문학교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송파 60번째 확진자는 지난 10일 가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뒤 사흘 동안 가족들과 3차례 식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 9명이 감염됐습니다. 현재 3번의 식사를 했는데요. 그 3번의 식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가족들은 식사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하지만 송파 확진자는 친척 모임은 물론 광주 방문 사실도 숨겼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의 역학조사가 늦어졌고 그 사이 접촉자들은 계속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600여 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고 128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개수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은 오는 24일까지 자율격리 상태에서 원격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분별 없는 광주 친척 방문과 밀접 접촉, 그리고 확진 판정 이후 광주 방문 사실 은폐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파 60번째 확진자를 고발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을 적용했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파 60번째 확진자도 방문 판매 모임을 통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판매와 관련된 부천 179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는데 광주를 방문하기 전인 지난 8일 군산에서 열린 방문 판매 모임 때도 부천 179번과 동선이 일치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2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76번째 확진자인 이 남성은 지난 1일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최근 몸 상태가 위독해져 에크모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광주에서 입원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중에 중증과 중등증 환자가 각각 3명이고 나머지는 경증입니다. 이처럼 광주 전남에서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오는 2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긴급 발표문을 통해 최근 전남의 지역 감염 사례는 모두 광주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한 것이었고 마스크 미착용, 증상 발현 이후 운동시설과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하늘이 잔뜩 흐린 가운데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서해상에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이동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오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남해안에 5에서 40mm인데요. 광주와 전남은 오늘 오후 무렵부터
오후부터 서서히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 중에 강한 비도 문제지만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0에서 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어집니다. 여러 현안과 엮여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슈가 될 사안들과 청문회 전망, 정준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이 경찰청장 청문회, 박원순 고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예,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초 검경 수사권 정도로 싱겁게 끝날 수 있는 청문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면 질의 답변 내용을 미리 좀 살펴봤더니요. 네. 고소사실 유출 이외에 한 두 가지 정도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사건 피해자의 2차 가해가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주로 여당 의원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고요. 네.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제 종결 처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절하냐. 실제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후보자가 부산지방경찰청장 지위인데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그 수사 적절성 부분도 꽤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별개로요.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 이런 의혹이 있던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예, 그 논란 직후 경찰청에서 입장을 한번 내놨었는데요. 청와대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청 쪽에는 우리가 유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가장 의심을 많이 받는 사람은 서울지방청 소속으로 서울시청에 파견이 나가 있는 치안협력관이 굉장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 입장에서는 경찰 내부 인사가 이렇게 의심을 받는 사건에서 경찰의 귀책을 청문회에서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사가 위 고소 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후폭풍이 상당히 거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후보자가 철저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유출자를 확인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정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 유출 경위가 밝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박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청문회 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이 자리도 청문회 일정이 잡혔죠. 두 후보자 모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문회 어떨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위스 유학과 관련된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요. 후보자가 직접 학비가 연 1,200만 원 정도에 체류비가 연 3,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서적인 공감대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척추 질환으로 구면제를 받은 부분 등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이후 가정 문제가 가장 뜨겁게 대두되는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는 색깔론 청문회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며칠 전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네. 표현을 해가지고 박지원 그 후보자가 굉장히 모욕적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후보자와 통합당 인사청문위원회 사이의 설전이 꽤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인영 후보, 박지원 후보 이 두 후보자는 전직 의원이기도 하죠. 네. 그동안 전직 의원들은 비교적 쉽게 청문회를 통과해 왔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예, 청문회에서 의원 불패라는 말에 대해서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동업자 정신이라는 표현으로 꽤 곱지 않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컷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의회 상하를 한정이 알게 모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의혹 자체는 이인영 후보자가 더 민감한 상황이라면서 자료 제출에 좀
소극적일 만큼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통자라는 발언 때문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더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지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하고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임사청문회를 앞두고 모 영화 대사를 인용을 해서 한 사람만 집중해서 공격을 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통합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박지원 후보자 차례다라고 해서 상당히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후보자가 30년 넘는 그 인연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특별히 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사 통합당 측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지금 안보라인과 관련된 청문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준호 변호사와 인사청문회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전 씨 측은 지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는데요. 이들 외에도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 부대 소속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엔 전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5.18 당시 군 핵심 지휘계통에 있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과 장사복 전교사 참모장 등이 이번엔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이 씨 등은 지난 재판 때 수치인 불명과 패문 부재 등의 이유로 재판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에 전 씨 측이 또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고령인데다 증인 소환장도 받지 않고 있어 이번 재판에도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전 씨 측은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5.18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 부대 소속인 이정부 전 103 항공 대대장과 헬기 조종사 이모 씨 등 2명입니다. 이들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있을 수가 없었죠. 어떻게 헬기 사격을 하는데 조비오 신부님만 보십니까? 그래서 헬기는 그게 착각하신 겁니다 하고. 다음 재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으로 나와 조사위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추가 증인 신청이 없거나 조사할 내용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 재판 이후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스쿨 미투 사건에 연루된 여고교사 5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재직 중이던 광주의 한 여고에서 여학생 다수를 추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60살 윤모 씨 등 5명에게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팀에서 발생한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남체육회가 운동경기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체육회는 전남 지역 대학과 전략 종목, 직장 운동경기부의 선수 인권 침해와 폭력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반이 직접 운동팀을 찾아 선수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해 문을 연 전남 스포츠 인권 상담센터 참여를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땅 10만여 필지의 소유주가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광복 이후 75년 동안 거래되지 않은 땅들인데요. 일본인의 소유로 확인되면 정부는 국유화를 하고 국가 공적 장부에 남은 일제 잔재도 청산할 계획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마을. 건물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지목이 밭으로 된 76제곱미터의 빈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전에 옥시 양반이 이 마을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네, 돌아가셨고. 이 땅의 토지대장을 살펴봤습니다. 1926년 일제가 작성한 토지대장을 보면
네 글자 한자, 일본식 이름의 오모 씨가 땅 소유주입니다. 이분이 창시명을 해가지고 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시 바꿨습니다. 일제의 토지대장은 1970년대 들어 한국 양식의 카드대장으로 정리됐고 다시 80년대에 전산화까지 마친 상태. 하지만 광복 이후 75년 동안 소유권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일본식 내자 이름으로 기록된 토지대장이 공적 장부에 수두룩합니다. 신안과 진도 등 섬과 곡창지대였던 해남 순천을 중심으로 전남 2만 4천여 필지 땅 주인이 일본식 이름입니다. 이런 땅이 전국적으로 10만 4천 필지에 이릅니다.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내자 이상의 일본식 명의 재산을 지적공부 정비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제 잔재를 청산할 계획입니다. 땅 소유자가 일제시대 창씨 개명을 한 경우 상속받을 후손에게 소유권 변경을 유도하고 일본인 명의의 땅으로 확인되면 즉각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석 국회의원이 장애인들의 의무 고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를 2021년부터 4년 동안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열악한 노동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영구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광주 지역 영구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률은 5.17%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남 역시 3.96%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일부 자치단체는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단일 관광지로 전남 동부권에 5곳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분야도 방문객 숫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힐링과 여유를 경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갑갑한 일상을 벗어나 거리를 두고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부상했습니다. 모든 것이 탁 트이고 이 자연이 그러함인데 그러함 속에 내가 하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내 관광지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방문객은 618만 명, 놀이시설을 제외한 순수 관광지로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620만 정도가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습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순천만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찾는 동부권 단일 관광지도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과 오동도, 해상 케이블카가 꼽혔고 광양지역은 청매실 농원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이 관광지로서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만 늘리는 규모의 관광 정책은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방문객을 늘리기보다는 힐링과 휴식이 연계된 지역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관광이 이제는 숫자보다는 어메니티가 중요한데 쾌적함, 어떻게 쾌적하게 그 관광객들을 모시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이 지역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생태, 해양 관광자원이 결합된 전남 동부권 관광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관광지로 재도약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감염과 방역이 일상화된 요즘, 접촉을 뜻하는 단어 콘택트에 반대를 뜻하는 언을 붙인 언택트가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광도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청정 힐링 여행, 즉 언택트 관광이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게 관광 전략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안동 MBC 이정희 기자입니다. 드넓은 안동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경관. 여기에 휴양림에서는 보기 힘든 호텔 수준의 최고급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청량산이 바라보이는 안마와 온열 치료실, 황토 찜질방까지 갖춘 힐링타운, 그리고 안동호 물리를 걸을 수 있는 선성수산길은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덤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어제 밤부터 다 놀고 새벽까지 예, 안동 그 댐의 다리가 좀 특수해요. 세계 지금 팬데믹이라 하지만은 여기에는 안전한 거예요. 안동 후반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은 지난 5월 재개관 이후 급격하게 늘어 이달에는 무려 97%를 넘어섰습니다. 평일에도 객실이 거의 찬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언택트 관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단체 관광객 유치에 매달려왔던 지자체의 관광 전략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광지 선정, 모바일 플랫폼 구축, 이를 통한 모바일 마케팅, 프로모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실제로 국내 최대 숙박 예약 앱 중 하나인 여기어때와 경상북도가 MOU를 체결하고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경북 숙박 판매가 4만 8천 건, 57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언택트 관광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코로나19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카페와 식당에도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사람 대신 서빙 로봇을 사용하는가 하면 무인 카페 창업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 문을 연 춘천의 한 닭갈비 전문점.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종업원들은 서빙 로봇에 닭갈비와 반찬을 올리고 로봇이 손님에게 음식을 배달합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해 받을 때까지 종업원과 마주보고 대화하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첫째는 청결하지. 위생적이고 뭐 특별히 우리가 끓여야 할 게 없잖아. 신기하기도 하고 참 좋으네. 처음 봐요. 식당 밖에 마련된 카페에도 사람은 없습니다. 커피 주문은 키오스크로 이루어지고 곧바로 바리스타 로봇이 눈앞에서 커피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빙 로봇이나 카페나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이제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나오는 이쑤시개까지 도입을 했어요. 춘천 도심에 위치한 한 카페. 매장 안에 테이블과 키오스크만 있고 상주 직원은 아예 없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계속되자 이 같은 무인 카페 창업 문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인 매장에 대한 문의량은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비대면 서비스가 더욱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초고 높은 볼을 때렸습니다. 높게 뻗어갑니다. 커요. 1타점, 2타점, 3타점, 3점 넘었습니다. 페르난데스의 3런포, 두산 베어스의 석점의 선취점입니다. 삼루를 때렸습니다. 2타점은 좌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3루자 득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베테랑 나주환의 2타점 적시타. 기아타이거 추격합니다. 스코어는 3대2. 4구 내렸습니다. 밀어낸 타구 외야 쪽을 향합니다. 우익수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이 타구가 빠집니다. 동점자 득점 역전자까지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창진 3루까지 타이거즈가 1번 타자로 쥐고 있는 이 차는 진짜입니다. 쪽으로 밀었습니다. 타구는 3루수 빠졌습니다. 좌익수 주격타 3루를 돌았습니다. 동점을 향해 박던우가 홈을 밟습니다. 4구를 밀었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탐장 직격합니다. 정수빈이 3루로 돌았습니다. 박건우 돌았습니다. 두 명의 자가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오재일의 2타점 역전적 시타. 때렸습니다. 가벼운 컨택 또 하나의 적시타. 오재일의 타점이 또 한 번 성립됩니다. 오늘 오재일은 5타점 경기. 두산 베어스가 2점을 더 벌었습니다. 텅커가 때렸습니다. 이타구로 왼쪽을 향했습니다. 좌익수 전력 질주.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라인 쪽에서 처리해냈습니다. 2년여간 기아 타이거 상대 위닝 시리즈 강력함을 두산 베어스가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오전 중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서쪽 지역에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차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오는 지역이 늘어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남해안에 5에서 40mm인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서서히 그치겠지만 남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요. 농경지나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25.3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5도, 영암과 강진의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되고요. 순천의 낮 기온 29도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장맛비 소식은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들어있는데요. 특히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